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김정일 사망 사실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는 낌새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에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장이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왔던 논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이 자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국정원의 정보 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고요. 예, 사실 김정일이 사망한 지 50시간이 넘도록 우리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우리 정부 전체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제 비난받아야 마땅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앞으로 이 북한 제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다음에 지금 이 김정일 사망 전후의 사정에 대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만은 상당한 비중으로 국가정보원의 정보 능력 부재에 대한 질타가 많았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했지만 예. 그 구체적인 내용, 질타 내용 중에 뭐 정보 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다. 예. 그리고 또 국정원은 뭐 잠자는 기관이다. 이 정도의 좀 심한 질타도 이어졌다는데 맞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뭐 저기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정보위원회 회의 자리에서도 네. 국정원의 정보 부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 김정일의 사망과 같은 소식은 네. 엄청나게 국가 비밀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고의 보안을 취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주변 그 미일, 심지어 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실을 같이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국가정보원이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국가 기밀, 그렇죠. 최고의 비밀이겠죠. 예. 하지만 그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예. 대북 정보 수집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라는 점은 뭐 의심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쉬운 일을 인터넷 검색하듯이 하는 데가 국가정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정보 체계, 구체적으로는 아니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정보 체계로 유지가 되면서 시스템이 정보를 수집하는 걸로 알려져 있나요? 예,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 뭐 인간 정보, 그다음에 또 뭐 감청이나 이런 걸로 얻어지는 신호 정보, 또 이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첩보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찰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상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 자체로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체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집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그 노력을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이번에 특별방송 예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짐작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듯이 이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하는 능력도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를 인적인 소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기계 또는 신호, 장비, 영상 그런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요.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일단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총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좀 많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수집도 수집이고 그다음에 분석도 분석이고 두 부분에서 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 경보기 또는 인공위성, 첩보위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과거에 국정원장이 언급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뭐 양치하는 모습 그리고 또 뭐 요만한 물체까지도 농구공만한 위치 물체까지도 다 탐색이 가능하다. 이 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김정일은 그 열차를 타고 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열차의 이동은 파악을 했다고 하던가요? 예, 열차 이동 부분은 아마 많은 부분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해외 정보기관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위성을 통한 영상 정보 수집 부분은 위성이
그 고정된 위치에서 계속해서 워치를 한다기보다는 한번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고 또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좀 놓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열차의 위치는 확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발표가 나왔듯이 뭐 이 아침 8시 반에 그러니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열차에서 사망한 걸로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정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정원 정보라는 게 국정원 정보도 정보지만 국방부의 정보와 유기적으로 좀 합쳐져서 이런 첩보라든가 이런 정보가 입수가 되고 또 분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국방부와 국정원 간의 이 정보 교류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각 기관 모두 다 정보 수집 내지는 분석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뭐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지점인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적 정보 차원의 얘기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북한 현지 분위기라든가 또 소문 뭐 이런 정보는 이제 주민들 또는 그 접경을 오가는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탈북자도 있고, 탈북자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대북 사업가들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고위층의 지도층의 정보는 그 내부의 비둘기파라고 하죠. 소위 그 온건한 파의 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나머지 그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분위기는 탈북자라든가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집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우리도 제한적이지만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서 이 왕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뭐 대북 사업가들이라든지 혹은 뭐 탈북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혹은 또 외국인들 중에서 평양을 왕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뭐 개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북한의 어떤 최고위층 내부에 관한 문제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소위 지금 말씀하신 뭐 온건파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협조자가 있어서 뭐 협조자를 통해서 얻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 몇 번의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다가 다시 풀어졌다 경색이 됐다 하는 걸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취약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또 지나치게 인적인 정보에 소위 휴민트라는 그런 부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 내밀한 부분에 관한 정보도 다른 방법을 통한 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게을리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깊이 지적이 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지금 김정일 사망이라는 것이 최근 이 십수년 내에 가장 위중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국정원의 조심스러운 보고와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그 의원들의 질문 이런 것들이 주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나왔던 게 2009년도 8월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부터 벌써 김정일이 사망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 여부가 그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예의주시해야 될 그렇죠.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비날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 뭐 심지어는 뭐 점성술 하는 분들도 그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지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국가정보기관에서 이거를 예의주시 못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유를 대더라도 이번에 정보 실패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할 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독재국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우리 그 국정원도 워치는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 이제 건강이 나빠진 뒤에 이제 후계 작업도 진행이 되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건강이 비교적 좋아져서 지금 이 국정원 쪽의 보고에 의하더라도 15일까지는 현지 지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정원 쪽에서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건강을 되찾은 상태에서 그 급작스럽게 심근경색이 갑자기 급사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죠. 자, 인적 정보 아까 휴민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 인적인 그 망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아마 휴민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휴먼 인텔리전스의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조금 정보가 제한적이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북한 내부의 지도층의 정보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좀 정보가 줄다든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었나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각급 단위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그 대화 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반대로 경색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대화가 줄어들면은 이제 그런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남북 관계가 지금 수시로 경색이 됐다, 좀 좋아졌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나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단순히 그런 휴민트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덜 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이 국가정보기관의 문제점이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보라는 게 일단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사태를 봐도 그렇고 과거에 몇 가지 예를 보더라도 우선 연평도 사건이 하나의 또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이 수집하는 능력 자체에서도 조금 이 휴민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이 분석된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능력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똑같은 엑스레이를 놓고도 이 더 훌륭한 의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경험이 적은 의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읽어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부분, 수집과 분석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좀 우리 국정원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이라는 부분이 그 지금 있는 시스템 내부에서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또 이 개선을 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물론 수집과 관련된 부분은 틀림없이 예산이 필요하겠고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 방향으로 어떤 이렇게 성능 개선이라 그러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소식을 미리 수집하지 못한 부분이야 지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후계 승계를 받은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 갈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그 정보기관에서? 지금 사실은 북한 체제가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그래서 이 국정원에서 한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보고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아주 그 단기적인 것,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지난 50몇 시간 동안 우리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다른 어느 정보기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을 관리했던 점, 그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이 영도자로서 후계자로 이렇게 확인해주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점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후계 작업이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 바른 방향으로 북한 측 입장에서는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하면은 과거 김일성이 사망을 했을 때 김정일이 세습을 할 당시에는
이미 한 30년 정도 후계 교육을 받았고 또 그 당시 김정일의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이 장년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나이도 지금 20대 후반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후계 작업을 받은 것도 지금 한 3년에 불과합니다. 2008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완전히 지금 뭐 공고화될 거다라고 그런 식의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의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그 국정원의 그 정보 수집 능력과 분석 능력 앞으로 개선되는지 계속 좀 지적과 질타를 좀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김정은 후계 체제 시나리오가 제대로 정보 수집에 의해서 좀 우리 정부가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